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청주 오창에 구축 중인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이번 달 말까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속기의 핵심 기능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이나 상징성을 대표해야 하는데요. 방사관 가속기의 가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 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 다양한 뉴스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오늘 이슈 시간입니다. 반려동물의 동반 외식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많은 반려인들의 기대를 모은 이 법은 실제 기대처럼 환영도 반대로 걱정도 동시에 낳고 있는데요. 법 시행 한 달 후의 현장을 오늘 이슈에서 담았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고양이 또 강아지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제약이 있던 음식점에도 개와 고양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 이제 일정 기준을 갖추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법 시행 소식에 시민들은 걱정 반 기대 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눈치 안 봐도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도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걔는 털이 좀 빠지고 맨날 모욕을 시키면은 네, 사실 뭐 큰 기대감 없어서. 이 법 시행 전에는 영업자 재량껏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해왔지만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반려인구 1,500만이 되면서 현장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식도 하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식약처에서는 수용을 하고 2년 동안 규제 샌드박스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소유에서 가족으로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법 시행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 자체의 방향성 자체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사실 보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부분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개정 이유 자체가 동반하고 손님들의 편의를 제고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사는 문화를 좀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의 영업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는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위생과 안전을 지키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관리해 개물림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도 있습니다.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다 혹시 모를 갈등의 발생 위험까지 있다 보니 영업자의 부담이 높아졌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부담이 있죠. 일단 책임보험이나 그런 것도 저희 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일부 음식점에는 까다로운 규정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반려동물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노폐존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오해하거나 처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규정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고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 역시 동반 음식점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매장 출입구에 표시되어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게시판을 확인하고 이용하시고 또 매장 입구에서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QR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매장 안에서 이용하는 동안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 시행 한 달 후 시민들은 이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장 관심 있을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에게도 홍보가 부족한 듯 했습니다. 그 SNS에서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뉴스에 떠도는 그걸로 조금 보기는 했는데 모르고 있어요. 청주시 운천동에 위치한 한 카페. 그동안 나름대로 보호 장비들을 갖추고 안전하게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로 운영되어 온 이곳은 이번 법 시행 소식에 내심 반가웠다고 합니다. 이제 정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법이 개정이 되면은 이제 더 그냥 일반 손님들도 그렇고 애견 동반하러 오시는 손님분들도 좀 자연스럽게 더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도 반려동물 동반 카페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 소독제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등 필수 용품을 갖춘 후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결정했다는 윤가혜 씨. 안내문도 직접 만들었고 예방접종 확인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확인 후 카페 이용이 어려워진 보호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오셨던 강아지 반려견 손님분들이 못 오시는 경우가 생긴 게 이제 아무래도 노견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나 광견병 접종 같은 거를 좀 못 맞추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3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서는 그런 예방접종이 필수가 돼가지고 이제 맞지 않으면 실내 입장을 못하는 법으로 개정이 돼서 이제 못 맞으신 분들은 이전에 들어오셨는데 못 맞으신 분들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좀 여러 있었어요. 올해로 4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한민석 씨도 예방접종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합니다. 접종 여부 확인은 일단 강아지들은 1차에서 5차 광견병 엄청 많은데 그런 게 제대로 명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저희는 그걸 받았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확인했었고 정작 규정을 마련한 식약처에서는 예방접종의 종류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같은 반려동물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또 이런 예방접종 관련 규정은 동물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품위생법에서는 백신 접종을 확인한 사실만 점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것은 반려동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접종의 종류나 횟수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게 공식 입장. 영업자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주시 정상동의 한 카페. 이곳은 이번 법 시행과 함께 노폐존을 선언했습니다.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할 정도로 관련 규정이 까다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이 현관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강아지들은 오더라도 밖에를 이제 산책만 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페의 마스코트와 다름없는 반려견 티주와 함께 자연스레 반려동물 동반 카페로 운영했다는 성진 씨. 이름 강아지 캐릭터를 앞세워서 이름도 붙였는데 아쉽게도 강아지가 못 들어오는 가게가 됐죠. 허용이라는 이름 뒤 따라온 규제라는 부담 때문에 노폐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강아지가 문 밖이랑 문 안에 있다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종이 빨대가 진짜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아지에 대한 법도 저는 종이 빨대의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영역동물이자 수직동물인 고양이의 경우 공간을 제한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에 따라 별안간 실외 공간으로 내쫓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고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그럼 쟤네는 그냥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저러다가 그 허가 안 해주면 아예 다 빼야 된다고. 이거 보이죠? 법 시행과 함께 한순간 생명이자 영업장의 마스코트들이 사라질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2년 전부터 상주견인 만두와 함께 해온 민석 씨는 규정을 모두 갖추고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결심했지만 만두에겐 미안한 것이 많습니다. 상당구 위생과에서는 상주견이 안 된다 했는데 다른 흥덕구 위생과에서는 상주견도 된다. 근데 똑같이 리드줄을 하고 목줄을 하고 목줄 거리에 잘 걸어놓으면 상주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 좀 두 군데가 달라서 현재 식약처 지침으로는 방문하는 반려동물과 같은 규정이 상주견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하루 종일 전용 공간에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혼란이 계속되자 지난 3월 18일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자와 운영 희망자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3월 19일 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 방안 이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반려동물 식당 이용이 좀 쉬워졌다. 영업자분들의 부담도 많이 경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확인 방법은 증명서, 수첩, 건강앱 등에서 수기대장과 QR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식탁 간격에 대한 기준은 케이지 또는 전용 의자를 사용하거나 반려동물을 안고만 있을 경우에는 식탁 간격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줄 고정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조리시설 칸막이는 재질이나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 동물의 출입을 막을 수 있다면 어떤 형태든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전용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 페이지에 방문하시면은 관련 업소 목록, 또 지도 기반의 안내 서비스, 교육 자료, 홍보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국민이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답하는 국문식답 코너를 마련해서 실시간으로 질문과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법 시행 첫 주인 3월 6일 237개소에서 3월 31일 기준 1290개소로 약 5배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한 만큼 반려동물 친화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호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도 중점을 좀 많이 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훈련이라든지 같이 있는 뭐 시간이라든지. 괜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괜히 강아지 데려가가지고 저 아줌마 강아지 데려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급증과 함께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도 거셉니다. 반려인 스스로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문화와 이 법제도 시행과 실행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계속 좀 제도를 개선하고 의견도 듣고 특히나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반려동물 에티켓, 비반려인의 에티켓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만의 더 좋은 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안착하기까지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것, 그 힘은 성숙한 시민의 서로를 이해하는 힘에서 나올 것을 믿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인, 비반려인, 반려동물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이 제도가 좀 더 정착이 잘 될 것이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